네, 개인들이 쌓아둔 현금을 오늘 장에 많이 푼 것 같습니다. 삼천비 복귀 전에 1등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가격 회복 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필두로해서 이 종목이 더 갈까 싶은 게 오늘 더 가게 되면서 정말 종목들의 차별화도 강했습니다. 하락 종목이 1,900개가 넘어갔기 때문에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오늘 시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김정수 운용형 연결하겠습니다. 운용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천피 지켜내 우리 시장 오늘 잘 버틴 거 맞을까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은 월등히 강했다라고 봐야죠. 오늘 장중에 50포인트 가까운 하락세가 한번 있었거든요. 장중에 2,970까지.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2,600에서 400포인트 넘게 굉장히 단기간 내에 달렸던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말에 미국이 이란한테 직접 공격을 하는 이런 액션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조정선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우리 자금 순환에 대한 이 대기 매수세가 정말 많이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오늘 확인에 따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명인들의 복귀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작년도 2024년도하고 우리가 2025년도를 우리가 분명히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24년도 우리가 이 계엄 사태가 있었을 때는 악재에 되게 민감했어요, 시장이. 악재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호재에 둔감했어요. 호재에 둔감. 그러니까, 악재가 요만한 거 나오면은 주가는 이만큼 빠지는 시장이었어요, 작년도에는. 그리고 호재가 이만큼 나오면 주가는 이만큼 상승하는. 작년도는 이런 시장이었는데, 2025년도, 6월 3일,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런 흐름들이 더 심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2025년도 6월 3일 이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고 나서, 시장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악재가 이제는 둔감해졌어요. 악재는 좀 둔감해지고, 호재는 민감해졌어요. 호재는 민감. 그러니까, 작년도는 악재가 이만큼 있으면은, 악재가 이만큼 있으면은 주가는, 이만큼 빠지고, 호재가 이만큼 있으면 주가는 이만큼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선 결과 이후,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 식으로 자금의 성격이 바뀌었냐면은, 이만한 악재가 나와도 주가는 이만큼 하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만한 호재가 나오면 주가는 이만큼 상승을 해요.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금 순환의 어떤 성격, 이 대기 매수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를 합니다. 돈들의 신뢰. 정치 성향하고는 상관없이요. 저는 중도입니다. 돈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 대해서. 돈들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인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도 있는데, 또 해외의 상황도 또 있어요. 해외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관세 관련된 이런 조치들, 그리고 동맹국들에 대한 이 액션들, 이런 거는 뭘 가져오냐면은 달러 강세 요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달러 약세 요인으로 만드는 거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손해인 거예요. 달러 말고 다른 투자할 만한 선진 시장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한 4월달, 5월달부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 6월 3일부터는 여기에 좀 속도가 붙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대외 변수도 계속 나와요. 우리가, 걱정할 수 있을 만한 거, 때로는 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이런 호재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걱정거리 많이 나오는데, 지금 시장은 악재를 던져주시더라도, 그거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뭐. 이런 자금들이 더 많고,
그 다음에 호재가 좀 나오면은 옛날 같으면은 에이 그거 안 나와봤자 안 가더라. 대한민국 답 없어. 대한민국 헬장에 이랬는데 요즘 시장은 되겠다 야. 그러면은 일단 사고 보자. 이런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좀 돈기를 여는 순서가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두면은 거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시장에서 맛있는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대외 변수가 계속 좀 등장을 하지만 지수를 좀 올린 섹터는 순환을 하고 있구나. 네이버에서 이제 카카오, 그리고 화장품, 금융, 방산, 원전, 조선주, 오늘은 로봇 관련된 섹터들까지 중동전쟁하고 미중 간의 갈등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이게 건설 기계 쪽하고 금융주 쪽으로 저는 번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 기계 쪽하고 금융 지주사 쪽도 저는 이 흐름이 더 번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빠지면 한 2,800까지 빠질까? 2,900까지 빠질까?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한 3,200은 가겠지? 3,300은 가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지수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지수 위치가 중요하긴 한데,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딱딱하다 보면은 정작 지금 시장 자체가 자금 순환에 따라서 도는 시장인데, 이게 지금 더 중요하니까 차라리 자금 순환에 따른 이 매매를 하는 걸 더 초점을 둔 상태에서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구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자신감을 또 멘트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듣게 됩니다. 오늘 장에 굉장히 눈에 띄는 그 신고점 낸 종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주식들에 대한 거쳐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 또 오늘 장이었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로봇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좀 대표적으로 눈에 확 띄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추천드린 게 핵심이, 스테이블 코인 핵심은 제가 페이다. 이런 말씀 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요게 핵심이에요. 페이 업체들이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속도를 좀 낼 수 있어요. 여기에, 이 페이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 페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페이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 페이나 그 다음에 카카오 그룹. 요게 이제 이번 시장에 가장 좀 대장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미래에셋 증권이나 이제 하나투자증권처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업비트 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들 같은 경우, 이런 업체들의 어떤 이 매수세가 지난주에 이어서 좀 오늘도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걸로 봤었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작년도에 방산주하고 조선주 역할을 얘네들이 좀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달 초에 우리가 조선주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HD 현대미포 같은 역할,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 현대로템, LRG 넥선 같은 역할을 이번에 페이 업체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금융지주사까지 지금 번져주려고 한다. 그래서 KB금융도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이제 신한지주, 이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지주사를 보면 차트 거의 고점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빨리 깨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빨리 깨놔야 된다. 이재명 정부 때는 금융지주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런 이슈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패션에 가까운, 유행의 어떤 패션에 가까운 이런 어떤 성격의 자금인데, 이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가지고 정부 쪽에서 회초를 들겠다 이거거든요. 금융지주사들 니들 주가 관리 안 해? 주주들 중심으로 안 운영해? 이런 식으로. 말 안 들어? 그럼 때릴 거야 이거예요. 이게 상품 개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설득이었거든요. 이런 쪽 한번 해봅시다. 좀 주주 중심으로 한번 가보시고 대한민국 시장 한번 살려봅시다. 이게 권했다면 안 들어? 그럼 때릴 거야? 이런 식이에요. 안 해, 너 자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융지주사는 작년도에 방산주나 조선주 같은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쪽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화장품 추천드리고 나서 화장품이 좀 좋았잖아요. 한국콜마라든지 한국화장품,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홀딩스 이런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화장품 섹터 쪽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장품은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해외에 수출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많이 와서 면세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소비를 했었을 때 실제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역할이 중국이었는데 2017년도 사드 보복 이후로 우리나라 화장품을 비롯해서 이런 면세점 업체들, 뭐 롯데그룹도 그렇고 호텔, 신라라든지 굉장히 어려웠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뭐 중소상인 업체분들 같은 경우도 화장품 업체도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있었는데 버텨봐. 이재명 정부에서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에서 버텨봐. 너희들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포커스가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장품을 어떻게 하냐. 이제 다, 얼마 못 버텨봐. 또 살려줄게. 이런 식이에요. 이번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화장품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텨봐. 너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 머니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된 섹터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작년도에, 방산주하고 우주항공,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 원전주, 이런 시기가 갔었을 때 전력주도 한번 순환이 붙으면서 판이 커졌었잖아요. 그런 역할이에요, 화장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지주사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페이 업체들의 이번에 화장품이 붙으면서 이쪽 돌려봐. 살려줄게. 너 살려줄게. 너 수익나게 해줄게. 버텨봐. 폐업하지 말고 너 버텨봐.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이런 머니의 성격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뭐 명동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봤었을 때 화장품 관련된 업체들은 굉장히 한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뭐 2016년도부터 거의 9년 동안 하락세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퍼시픽을 비롯해서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북미 쪽으로 사업 방향을 돌리고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하락했었어요. 거의 6년 동안. 그죠?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기에 근본적인 변화가 다 나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섹터들은, 현재 구간에서 제가 봤었을 때 목표치가 꽤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 순환을 좀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데 포커스를 좀 두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얼마 있어요, 앵커님? 네, 한 1, 2분 정도 더 여유 있네요. 1분 정도 드릴까요? 네. 그러면 뭐 궁금한 거 없어서? 전문가님, 근데 시간이 조금 촉박한 것 같아요. 제 생각보다. 네, 마무리 조금 해주셔야 된다고 하네요. 그죠? 예.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걸로서 충분히 화장품하고 금융지주사하고 스테이블 관련된 페이 언택트에 대한 건 이야기 해준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뭐가 붙는 거냐면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붙는데 반도체가 먼저 붙고 바이오예요. 오늘 반도체 전체적으로 좀 섰잖아요. 이거 눌림이라고 저는 봅니다. 죽이는 흐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쪽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뭐 저가 매도에 동참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되면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설 기계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로 이어지는 자금 순환이 이제 그 다음에 남아 있는데, 요거는 반도체 쪽에서 먼저 삼성전자가 6만 원대 이 기점을 좀 넘어간 다음에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건설기가 먼저 움직일 것 같고. 그래서 이쪽을 좀 공략하고 계신 분들은 좀 돈끼리 움직이는 요 순서를 잘 참고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성수자 하세요.